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분 모시고 그리고 그 여자 사람님 아직 닉네임이 안 정해졌죠? 네, 아직. 그 저기 누가 언년이 하던데? 너무 언년이 괜찮은 것 같아요. 했어요. 약간 부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 이러면서 오늘 주제가 애플이죠. 또 애플하면 여자 사람님인데 아닌데요? 16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라고요. 그리고 순이익 후 사상 최대. 그리고 아이폰 판매 대수 경신. 그리고 적어준 거를 그 뒤에 드리는 먹구름에 대해라고 했어요. 뭐가 먹구름이에요? 좋아 보이는데. 사실 딱 보기만 보면 다 좋아요. 아이폰 6 때 이제 7,450만 대를 한 분기에 팔고 그 기록이 이제 다시 깨지기 힘들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또 애플이 조금 더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만 보면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폰이 제일 큰 매출원이기 때문에 아이폰 사업이 유지되는 한은 이제 전체 매출도 크게 변하진 않을 거고요. 네. 근데 보면 이제 아이패드랑 맥 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맥이야 매 분기 큰 변화 없이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서 아이패드는 근데 조금씩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아이패드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네. 있는데 그게 좀 아마 애플의 지금 가장 큰 먹구름이 걱정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맥이랑 아이패드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PC 시장 자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걱정되는 건 아이폰이에요. 사실 아이폰이 애플의 지금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저는 오래가기 힘들지 않나 지금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이제 보물보따리를 갖고 있다가 하나씩 빵빵 터트리는 거잖아요. 예. 하면 하다가 갑자기 6 플러스 받아라 하고서는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떨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일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걸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이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애플도 팀쿡도 알고 있어요. 다음 분기에도 아이폰 판매량은 아마 줄어들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니까. 네, 이번에 이렇게 성적이 좋았는데 순이익이 180억 달러래요. 단일 기업이 기록한 분기 실적 중에 최고라고 하는데도 세상에.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올해 들어서는 아마 계속 100달러 미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갈 때인가요? 제가 요즘 좀 필요해요. 아 정말요? 아니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강을 네. 근데 지금 계속 그 애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계속 보여주는 거잖아요. 팀쿡은 그리고 되게 여러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많아, 먹거리가 많아,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하드웨어적으로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는 거를 모두가 방금 했던 얘기지만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폭발질에 가까운 제품이 아니었나 일단락이 난 결론을 봤을 때 전형적인 일세. 네네네. 그래서 애플이 망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른 시점에서 봐야 돼요. 이제 아이폰뿐만 아니라 모든 스마트폰 시장이 다 꺾였어요. 폰만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계속 얘기가 국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애플이 더 이상 하드웨어만으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고 걔네도 큰 그림을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수익을 얻어오기까지 남은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주어진 불안감을 하드웨어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 먹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있느냐. 더 이상 근데 아이폰만으로 애플의 뭐 성장을 논할 수는 없죠. 애플은 이제 소프트웨어로 먹고 살아야 될 때가 왔고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드웨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 며칠 전에 팀쿡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VR 시장이 헛된 게 아니고 상당히 쿠한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VR 같은 것도 약간 하드웨어 범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건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물론 플랫폼적인 얘기도 있지만 아이폰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삼성이 시도를 했다 근데 사실 썩 잘 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분야예요. 지금까지 팀쿡이 얘기한 걸 보면은 최근에 VR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지금 자동차 얘기를 계속 솔솔 꺼내고 있고 테슬라 사장이 열받았죠. 이제 스마트 홈이라든지 아니면 헬스케어 관련이라든지는 계속 지금 발을 뻗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정말 헬스킷이라든지 홈킷이라든지. 뭐 리서치 킷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근데 사실 저는 그건 뭐 이건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그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대로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그나마 빨리 될 수 있는 거는 팀쿡이 제일 최근에 얘기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VR. 왜냐면 애플이 어느 날 자동차를 갖고 나온다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한 아무리 짧게 잡아도 저는 10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VR이다. 그랬을 때 VR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삼성이 심지어 오큘러스랑 했잖아요. 오큘러스랑 했는데도 이게 썩 시장 파괴력이 있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정식 버전이 나왔는데도 이걸 애플이 한다고 VR이 한 아이템이 될 수 있을까요? VR 시장이라는 게 뭐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당연히 그런 요구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VR을 일단 구현되려면 하드웨어적인
밑바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어떤 하드웨어 제조사라든지 그런 주체들이 올해는 VR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어떻게든 VR 생태계가 구축이 되리라고는 생각이 돼요. 이제 VR도 일단 지금 단일한 표준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무게를 잡는 어떤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엔비디아나 AMD 같은 데는 또 HTC 바이브를 따라가고 근데 그런 어떤 산업의 지금 이 상태가 애플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왜냐면 애플은 뭔가를 되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걸 하나 딱 던져놓고 사용자들한테 이것이 유일한 솔루션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걸 약간 굉장히 환상을 부여하는 네, 거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잘 해왔고 또 그걸 가지고 지금 전체 PC 시장이라든지 어떤 시장에서든 과반수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제 1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건 굉장히 잘 해왔어요. 맥킨토시 같은 것도 전체 PC 시장에서 맥OS가 다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단일 품목으로 보면 맥이 가장 많이 팔리는 PC고 이런 것처럼 초창기에 이런 말하자면 좀 군웅할 것이대가 되어 있는 VR 생태계에서 애플이 어떤 단일한 VR 관련된 뭔가를 밀어붙여가지고 그 표준을 전체 시장의 표준으로 심어버리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성장 동력을 하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또 보면 이제 애플의 이번 실적에서 아이폰이 보합세를 이뤘고 맥하고 아이패드가 이렇게 하향세를 이뤄가지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이렇게 악화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제 아더 프로덕트라고 나머지를 다 뭉뚱그려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이제 애플 워치 뭐 이런 말하자면 신산업 부분들이 다 농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보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표준은 굉장히 작은데 성장 폭으로만 보면 나머지 세 그 카테고리보다 가장 큰 성장 폭을 이뤘단 말이죠. 그건 보면 이제 아마 새로 나온 거라고 해봐야 애플워치 같은 게 거의 유일했기 때문에 애플워치 같은 게 지금 많이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분명히 뭐 애플워치 2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지금 PC 시장 쪽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스마트카 쪽에 진출을 하려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파스칼이라는 새로운 GPU를 게임용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그 테슬라랑 합작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그 자동차요? 무인 자동차의 그 모듈로 처음 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스처가 굉장히 좀 상징적인 대전환을 담고 있지 않나 그런 거랑 맞물려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애플이 스마트카를 진출할 거다 이렇게 급진적으로는 볼 수 없는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신산업 웨어러블이라든지 그런 거를 충분히 확장을 한다 그리고 VR 쪽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거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있던 플랫폼을 갖다가 더 이상 성장시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새로운 것들이 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소위 하는 말로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갖다가 창출하는 먹거리 사업을 갖다가 창출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사실 VR에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그 VHS랑 베타 테이프 때도 그렇고 야동이 이거를 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이대로 나가도 괜찮은 거죠? 뭐 어차피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VR의 성장 기제에 야동이 이걸 확실하게 쇄기를 박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봐도 그게 제일 땡길 것 같아요.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애플이 이거에 되게 까다롭잖아요. 이런 성인 콘텐츠 되게 까다로워서 다음 웹툰이라든지 뭐 레진이라든지 그런 것들 성인만화가 앱으로 볼 수가 없어요. 앱스토어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까다로운데 애플이 이걸 과연 허용을 할까? 아니면은 애플이 이걸 끌어안지 못하면은 성장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있어요.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가능성도 뭐 있죠. 교육 시장도 있을 것이고. 과연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VR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내 앞에서 야동을 보기 위해서 VR을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하튼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애플가 이 큰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우리가 큰 이미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다들? 저는 근데 VR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콘텐츠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파급력이라고 보는데 사실 저희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3D TV가 한번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잖아요. 뭐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D가 결국 대세가 못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VR이 약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사실 애플이 만약에 VR 쪽에 제대로 진출을 한다 그러면 제일 기대가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편적으로 떼서 봤을 때는 약간 좀 웃긴 이야기라고 들렸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뭐 애플이 자체적인 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사내에서 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영상 컨텐츠를 네. 직접 만드는 그런가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인하우스로 공급을 하겠다. 예, 그게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는 애플 TV랑 그거를 연관지어서 보는 그게 네. 가능했어요. 물론 애플 TV도 당연히 걔네들이 주요 무대일 텐데 네, 그죠. 만약에 VR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애플이 그래도 다른 하드웨어 회사들에 비해서는 컨텐츠 쪽에 네. 영향력이 좀 센 회사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튠즈도 계약도 많이 갖고 돼 있고, 있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애플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자기만의 이제 표준을 만들어서 좀 컨텐츠를 한꺼번에 일거에 끌어내가지고 네. 사람들이 와 VR이란 게 정말 우리한테 신세계를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를 시켜줄 수 있으면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VR이랑 동시에 애플이 자동차 산업 얘기를 하니까 저는 VR이 가장 쓸모있게 쓰일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한 야동은 반쯤 농담이지만 저는 드론 컨트롤에서 이거 상당히 이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VR 가지고 드론을 가지고 보면서 컨트롤한다. 뭐 아이폰을 컨트롤러로 쓰고 VR을 쓰고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건 굳이 애플이 안 해도 할 수 있을 거긴 하지만 여하튼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오아시스가 얘기했죠. 이미 끝나서 돈 때문에 하는 거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서로 각자 어떤 모습으로 버티냐의 문제지. 그리고 예. 뭐 되도록이면 헛발질 안 하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애플카가 나온다면 애플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카가 나왔는데 미친 짓이죠. 그런 모험을 할 리도 없고. 그러면 올해가 2016년이죠. 2026년 대담에서는 애플카를 타고 오시는 여자 사람님을 네, 제가 몰고 들어올게요. 혹시 또 모르지만 누르면 작아질 수도 있고 누르면 작아졌어. 그런 물리의 법칙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도록. 그래도 무게는 똑같은 거 아시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물리 질량을 법칙이 있죠. 네. 자, 오늘 또 애플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폰 새로운 거 없답니다. 다들 기대하지 마세요. 네, 반전 농담이고 새로운 애플의 프로덕트들을 또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